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예, 오늘은요, 2021년 7월 10일이고요. 이 앞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호주 요즘에 이제 금리라든지 뭐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요 부분이 어떻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까라는 이런 의문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안타깝게도 뉴사우스웨일주주가 지역 감염이 한 5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도 제가 데이터를 좀 보고 이게 연장이 좀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연장이 쉽사리 이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조금 바뀔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불안합니다. 아무튼 뉴사우스웨일주주하고 그리고 시드니에 계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예, 기존에 이제 나왔던 내용 조금 리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넘어갈 건데요. 전 영상 이제 보셨으면은 이제 이해를 하실 건데요. 코오로직의 6월달 주택가격 상승률입니다. 이 앞전에 한 3월달부터 이제 정점을 찍고 상승률이 좀 둔화됐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 2월달에서 한 3월달에 부동산 심리 지수가 좀 꺾이면서 부동산 시장에 김이 좀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영상을 이제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둔화가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로 인해서 시드니의 이제 중간값은 이제 한 99만 4천 불을 지금 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 밀리언을 넘어서겠죠. 그러니까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가격이 꺾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주택 신용 성장인데요. 신규 성장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늘어났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95%가 증가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거주가 물론 이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자가 지금 꽤 올라왔다. 그러니까 거시건전성 규제가 이제 들어갔을 당시 정도로, 투자형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호주의 이제 모기지 신용 성장 같은 경우는 한 연간 한 7% 정도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웨스트팩에서 이전에 나왔던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7%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더 빌려줘도 된다라는 뉘앙스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이제 ANZ뱅크에서 나온 이제 전문가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7%를 넘어설 거다. 가속도가 이제 크게 이제 붙다 보니까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 상승률이 좀 둔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신용인데 신용이 역대급으로 지금 은행이 빌려주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주택 시장에 계속해서 돈이 유입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호주가 7월 6일 날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긴축적인 내용이 좀 담기긴 했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호주 중앙은행이 이제 7월을 계기로 해가지고 긴축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런 보고서들을 내놨습니다. 근데 커먼웰스 뱅크에서 굉장히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이 내년 한 11월 달 정도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될 거고, 정점은 1.25%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그래프를 하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 이자 상환 비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3.1%에서 5.25%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40%에 가깝게 이자 상환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웨스트팩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기는 긴축 주기를 얘기합니다. 중앙은행이 정책을 초과해야 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조건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예상하고 있던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물가가 이렇게 폭등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웨스트팩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 우리는 완전 고용 달성하고 인플레이션 2에서 3% 목표 내에 물가 유지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2에서 한 3% 목표를 물가가 유지가 된다고 해도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된다라는 거죠. 예, 웨스트팩에서 이제 보고 있는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웨스트팩에서는 2023년 1분기 정도에 소프트하게 0.15% 정도 올릴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2023년이 0.25%씩 인상을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올릴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2번 정도 올려서 정점이 이제 한 1.25% 정도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커먼웰스하고 거의 비슷하게 정점은 1.25%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연내 뭐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 인상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금리의 이제 정점은 얼마 정도로 보냐 이렇게 뭐 전문가분들한테 나온 중간값을 이제 보니까요. 뭐 한 1.25%에서 한 1.4%가 요번에 긴축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지금 웨스트팩 은행에서 1.25%로 지금 금리를 정점으로 이제 잡아놨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모기지라든지 대출 상환하는 데 있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전 이전이 뭐 한 1.25%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정점이 1.25% 정도가 되지 않을까 2024년까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요. 호주 가처분 소득 대비해 가지고 부채 상환 비율인데 실거주자만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뭐 투자자라든지 같이 넣게 되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소프트하게 보고서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제 웨스트팩이 전망한 대로 2024년 12월 달까지 1.25%의 기준금리로 올라가게 되면 현재는 지금 이쪽에 있는데 현재는 뭐 0.1% 기준금리죠. 요거에서 부채 상환 비율이 13%에서 한 17%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히려 금리 인상이 더 빡세게 막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5%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극심한 겁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호주가 이제 긴축에 들어간다, 뭐 금리 인상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요걸 이제 계산을 하신 분이 또 있어요. 그래갖고 호주가 지금 현재 모기지 론 사이즈가 평균적으로 지금 50만 불이 넘었죠. 그런데 50만 4천 불로 평균을 잡아서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모기지가 2%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다들 이제 고정금리로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요게 한 2% 정도로 지금 고정금리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고정금리가 끝나고 나서 변동금리로 바뀌었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기준금리까지 인상이 돼가지고 플러스 될 때까지의 계산을 이렇게 쭉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로 50만 불을 받아서 월 상환액이 1,867불 정도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변동금리로 바뀌어서 월 상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289불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월에 내야 되는 상환 금액은 2,156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웨스트팩이 전망한 대로 1.25%까지 간다. 그러면 1.2%는 요 중간 수준입니다. 중간 수준인데 뭐 1.5%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22불이 증가를 해가지고 월 상환해야 될 금액이 2,589불로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22불이 증가한다는 거는 2%에서 요 정도 증가한다. 그럼 요 값을 이제 구해보면 되겠죠. 722 나누기 1867을 하니까요. 한 38% 정도가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38% 정도가 모기지 상환 비용이 증가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서서히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지만요. 네, 다음은 이제 보고서로 좀 넘어와 가지고요. 웨스팩 이 보고서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호주의 기준금리 긴축 주기하고 완화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 주기 같은 경우는 짧고 완화 주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준금리 사이클하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자료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파란 선은 호주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시기, 인하 시기, 인상 시기, 인하 시기 이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점점점점 이렇게 까만색은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시기와 금리 인하 시기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호주 웨스팩에서 이제 보고 있는 긴축 주기는 1999년도 11월 달부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5월부터 2008년도 3월 이거는 요 주기를 이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2009년도 10월부터 2010년도 11월 달인데, 그거는 요 주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요거를 여기만 좀 끊어가지고 긴축 주기로 봐야 되냐. 이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 긴축 주기가 아니냐라고 저는 좀 말을 하고 싶고요. 예, 이 긴축 주기가 이렇게 짧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짧은 만큼 잘 버텨내면 된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의 긴축 사이클에 대한 상승 한계는 호주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감안할 때 금리 상승에 대한 가계 부분의 민감성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웨스팩에서 제시한 게 1.25%인데 요거를 넘어가게 되면 호주 가계에 재정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요 넘어서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웨스트팩이 이제 어떻게 측정했는지를 이제 보니까요. 웨스트팩의 모기지 스트레스 지점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든 속도 주기에 대한 합리적인 시작점 또는 상환선은 모기지 대출 기간에서 사용하는 스트레스의 지침입니다. 현재 업계 관행은 한 2.5%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기지 대출 금리가 한 2.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대출 기간은 일부 모기지 대출자에게 잠재적인 모기지 스트레스 위험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돈 떼일까봐 걱정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한 2.5%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금리 인하로 인한 혜택은 더 이상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제 모기지 대출 저렴한 거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기는 한 2년 정도로 짧은 긴축 주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호주 가계의 스트레스 레벨을 다양하게 측정을 했더니 1.25%가 한계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1에서 한 1.5%의 정점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만들 수는 있는데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초과라든지 노동시장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타이트해져서 그 위험이 큰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1.5%를 인상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웨스팩에서도 미국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의 긴축에 대해서 예상한 게 있습니다. 웨스팩은 FOMC가 2022년 12월에 긴축 주기를 가질 거고 테이퍼링을 그러니까 내년 12월 달까지 계속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테이퍼링이 만약에 연내에 한다고 발표를 하고 내년 12월 달까지 테이퍼링을 하고 그 다음에 2023년도 들어서는 6월 달까지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한 3차례 정도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중립 금리를 중앙은행의 1.25%보다 미국이 더 높을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까지 한 1.625%의 기준금리를 미국 경제를 봤을 때 넘을 거다. 예, 다음은 이제 웨스트팩에서 이제 보는 결론인데요. 우리는 예상에서 사용된 방법론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하는 거를 우리는 잘한다. 그러니까 2024년까지 긴축 사이클에 대한 방법, 참 우리가 이렇게 측정했는데 자랑스럽다.
하지만 물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측정했는데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 신용 성장이라든지 고용, 그리고 임금, 주택 가격, 인플레이션이 뭐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돌 때, 그 다음에 글로벌 위험, 분석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든지 가계 부채의 중요성, 이런 걸 이제 고려했을 때, 중앙은행의 중립금리보다 미국의 금리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금리가 상승했을 시에 모기지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부터 해가지고 호주 중앙은행이 긴축에 이제 발을 들여놨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를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서서히 이제 진행을 해 나갈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확 시장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이게 천천히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여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부채라든지 이런 걸 모기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계산을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예. 천천히 진행할 거다. 그리고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지금 아직 크게 막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임금이 좀 올라오게 되면 뭐 내 월급이 올랐는데 뭐 모기지 갚는 거야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호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상승세가 조금 꺾였다 뿐이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가봐서 또 이제 어느 정도의 긴축이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호주가 어느 정도의 성장을 가져가는지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